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발길이 경상남도 지역으로 순조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이란 화두가 순례단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선악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선악원 등 미등록법인 소속사찰 도제들에 대한 권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한 데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성명을 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창건 1052주년 계산대제가 개막했습니다. 봉선사 회주 미룬 스님은 성보유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해동용공사가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로 편입돼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임 주지 연교 스님은 기도와 성지 순례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순례단의 발길은 경상남도 지역으로 순조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길은 누군가에겐 정진, 누군가에겐 참회로 여러 갈래 나눠지지만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이란 화두가 순례단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하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흐릿한 한쪽 눈으로 험난한 천리 순례길에 동참한 성계순 씨. 순례단과 동고동락하는 과정에서 다쳤던 마음의 눈이 떠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좀 몸이 한번 아파가서 그런지 저를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된다 그럴까, 이제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이제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 들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제 무건 수행으로 조금 얻어진다고 할까요? 빈문에 고인 흙탕물 위를 걸을 때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는 연꽃을 담고 싶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처염 상정의 모습에 가까워짐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제가 막 진흙탕도 걷고 막 그러면서 제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 보면서 어저께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다시 걸어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는 내 모습도 받아들이면서 많은 걸 내려놓는 마음으로 지금 순례를 참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려 최고의 선물이 됐음을 깨닫습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의 기로에서 동참한 순례자의 손에 해답이 놓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걷기거든요. 과연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한 그 시작점에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여전히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사소한 행복도 찾고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행길의 마지막 삼보성지 통도사에서 삼위계와 구족계를 받았던 성화 스님에겐 한지 본처와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출간 이래로 그 주지 살고 또 복지관 현장에서 관장으로 생활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크게 수행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고행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복지 현장에 있지만 더불어 사는 타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저마다 갖는 마음길은 서로 다르지만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이란 화두길은 하나로 통했습니다. 이번 순례길은 저희들이 불교 중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어서 신심을 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진과 참회의 발걸음을 한데 모은 삼보사찰 순례단은 불보종찰 통도사로 순조롭게 향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선악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선악원 등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 도제들에 대한 권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종법 개정안 공청회에선 권리 제한 완화를 도제는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선악원 분원장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공청회를 열고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 도제들의 권리 제한 완화를 위한 종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관리인 등을 넘어선 권리 제한은 과도하고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제 권리 제한에 대한 관련 종법 개정 공청회는 법 제정 취지와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2014년에 법인법을 제정할 때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법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조계종 선악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권리 제한 대상자 중 도제를 삭제한 종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 위원장 주경 스님은 개정 내용 설명에 앞서 2014년 제정된 법인법은 법인과 종단은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 취지인 수행 공동체로서 확대된 권리 제한에 따른 종단 등록 유도가 선악원 이사의 과도한 조치들로 봉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을 택할 거냐, 성적을 택할 거냐 이런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갖고 스님들의 어떤 자긍심과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런 명예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작년에 분한 신고할 때는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600여 명의 스님들이 분한 신고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토론자로 나선 심원 스님은 선악원 모든 도제들은 조계종 스님이라며 특히 실익이 없는 도제 권리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원 창건주와 분원장들 또한 재단 이사회 결정에 관여할 수 없기에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권리 제한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을 제외한 창건주 분원장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이사회에서 하지 않은 결정에까지 창건주 분원장들은 어떤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관련 종법 개정안은 다음 달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도제 권리 제한 완화 추진이 종단과 선악원 간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불교계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이 문화재를 보존해온 불교계 노력을 폄하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종회는 사찰이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한 발언은 정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며 법이 정한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불교계에 전가해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도 지난 8일 기획실장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정청래 의원의 왜곡된 문화재 인식을 규탄하면서 공개적, 공식적 참회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지역 어린이 100명이 3기 의계와 5계를 받고 참다운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내원정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제1회 어린이 3기 의계 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는 대종 오타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올리는 육법 공양과 계식, 거향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연비의식은 향불 대신 삼보륜 도장을 찍으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습니다. 전개 대화상을 맡은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원어 스님은 법어를 통해 3기의계와 5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계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계를 받는 어린이만 법당에 입장했으며 보호자는 템플스테이관 2층 명상실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며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가 창건 1052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약식 행사로 대체된 가운데 회주 미룬 스님은 오랜 봉선사 역사의 산물인 성보 유물들을 제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악산이 열린 지 1052주년을 맞았습니다. 고려 광종 때 창건주 법인국사 탐문 스님과 조선시대 세조입이 정의왕후, 구한말 봉선사의 일가를 이룬 월초 스님을 기려 정성스럽게 차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행사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서 운악산 봉선사의 계산대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식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최소 인원만 참석해 봉선사의 창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계산대제는 지내는 게 좋습니다. 조상도 생각을 하고 또 창건도 충분하고 계산대제는 뭐 지낸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전에는 뭐 계산대제 말도 안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세워졌지만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봉선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60년대. 이렇다 보니 오래된 역사에 비춰볼 때 남아있는 유물은 몇 안 되는 상태입니다. 미룬 대종사는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보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리방울된 선물은 오직 2개가 살아있습니다. 당간지주하고 대수의 하마비하고 그것도 잘 기록을 해뒀다가 오래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과거 전국의 스님과 신도를 대상으로 교학진흥의 중추기관 역할을 했던 교종 본차린 만큼 내년에는 명성에 걸맞는 계산대제를 봉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내년 1053주년에는 금법당 앞에서 보다 여법하고 또한 내빈도 초청을 하고 또 문화적인 축제도 만들면서 이루어갔으면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큰 스님의 법어를 마음 깊이 새기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몫임을 다짐했습니다.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지만 봉선사는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부처님 진리를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영원한 고향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천년만년 세세생생 우리 곁에 남아 평화와 행복과 휴식을 선사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세조의 능침 사찰로 중창되면서 천여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온 봉선사는 경기 북부 지역 포교의 구심점으로서 천년고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BBS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 공덕주로 보시행에 앞장섰던 고 정수행 김갑선 불자의 일주기 추모제가 서울 마포 불교방송 다보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제는 이선재 사장을 비롯한 BBS 불교방송 임직원과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참나선원 부주지 무관스님의 집전 속에 엄숙한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비보시행의 그 의미가 더 커지고 있는 때 이 김갑선 보살님의 그 숭고한 뜻이 이 사회에 큰 그 등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기를 맞아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저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BBS 불교방송을 반석 위에 올려서 부처님의 법음을 더 널리, 더 바르게, 더 잘 펴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고 정수행 김갑선 불자는 지난 2015년 BBS의 방송포교 불사와 사업 건립에 써달라며 당시 시가 4억 4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하는 등 자비보시행을 실천하다 작년 10월 14일 8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관음기도 도량이자 해맞이 명소로 널리 알려진 해동 용궁사가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편입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임주지 연 교수님은 관광사찰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도와 성지순례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낙산사, 남해보리암과 함께 국내 3대 관음성지로 꼽히는 부산 해동용궁사. 전국 사찰 가운데 일출이 가장 빨라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한 해동용궁사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9 교구본사 화엄사는 최근 해동용궁사를 교구 말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치고 신임 주지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인 연규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규모가 있는 사찰 중 화엄사 말사는 해동용궁사가 처음입니다. 주지 소임을 맡은 연규 스님은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공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교수님은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해동용궁사의 개인 사업체식 운영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황골 탈퇴의 각오로 사찰을 운영해 지역민들의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동용궁사의 브랜드를 10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관광사찰 이미지에서 탈피해 기도와 성지순례 도량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동용궁사는 관광사찰로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제는 불자리에 다가올 수 있는 성지순례 도량으로 만들고 지역민들과 늘 함께하는 수행과 기도, 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내 전각에 대한 대대적인 중창 대작 불사를 통해 도량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기장불교연합회 등 지역 불교계와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도쿄올림픽 다이빙 국가 대표 선수로 출전해 4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우하람 선수를 사찰 홍보대사로 위촉해 해동용궁사의 변화를 널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바람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해동용궁사가 지역 불교계의 대표 기도 도량으로 어떻게 거듭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천태종이 경기 남부권 최고의 도량으로 거듭날 평택 법장사를 불사 3년 만에 연건평 1,06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낙성했습니다. 법장사는 신축 대웅고전에서 삼존불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 등의 점안과 봉불식에 이어 경내 앞마당에서 낙성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움 속에 진행된 불사가 공덕으로 중생계에 회양할 것이라고 축원했고 법장사 주지 거성스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 건립불사에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원경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원경 스님이 국내외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극복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관광진흥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맞닿아 있는 신라 유적인 경북 경주 분황사지와 구항동 원지의 역사적 가치를 고찰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내일과 모레 이틀간 라한 셀렉트 경주에서 신라 왕경의 사찰과 정원, 분황사지, 구항동 원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시 월악에 펼쳐진 극락정토, 신륵사 극락전이 개막해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제천 월악산 기슭 신륵사의 극락전 벽화를 집중 조명하는 이번 전시회에선 극락전 내외벽의 불화 모사도 11점과 3층 석탑 출토 소탑 등 신륵사 소장 문화재 6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